진짜 등짝 맞기 딱 좋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또 재미있는 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차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차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이 녀석을 꼽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시승기는 BMW의 가장 재미있는 차 3시리즈 모델의 3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와, 320i는 탈 때부터 힘들어요. 이 모델이 M 스포츠 모델이라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 스포츠 시트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랑 이 등 쪽에 알칸타라가 들어갑니다. 알칸타라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일단 마찰력이 생겨서 착좌감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타고 내릴 때는 저처럼 이제 평소에 이런 양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뒤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다 아실 거예요. 5시리즈야 뭐 강남 소나타니 뭐니 해서 굉장히 유명한 차인데, 이 3시리즈도 그에 못지않은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시리즈가 도대체 뭐냐 하고 좀 알아보니까 다들 차가 재밌대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지? 도대체 재밌는 운전이 뭘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차량, 그게 바로 오늘 시승하는 이 3시리즈, 그리고 3시리즈 중에 3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 차량은 운전이 재미있는 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재밌으려면 보통 승차감을 희생해야 돼요. 네, 지금처럼요. 방지턱을 하나 넘을 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노면이 살짝 안 좋은 곳인데 차량이 정말 이 노면의 상황이 그대로 다 운전자의 엉덩이랑 등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재미를 위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포기한 차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녀분이 차를 사러 오시는데 부모님이 사주시는 차예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시승을 한번 부모님을 모시고 시켜드리면 부모님의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걸 자주 봤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차를 산다고 해서 한번 따라와 봤는데 이거는 뭐 도무지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이게 방지턱 하나 넘을 때 몸이 사정없이 흔들리거든요. 운전의 재미라는 건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릴 때문인데요. 이 스릴이란 건, 비남이 늘 얘기하는 스릴의 정의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게 바로 스릴입니다. 그리고 이 3시리즈는 그 스릴에 굉장히 원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5천만 원대 펀카 차량입니다. 네,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쫀쫀한 느낌은 이 차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걸 운전자한테 끊임없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전의 진짜 재미는 직선으로 밟을 때가 아닙니다. 커브를 어떻게 잡아 돌리냐가 바로 운전의 즐거움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통 승차감이 좀 단단한 차량들이 이런 재미있는 운전에 강점을 많이 갖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120i M 스포츠 시승기가 생각납니다. 이 320i M 스포츠는 120i M 스포츠보다 승차감이 더 단단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라는 걸 뜻합니다. 보통 BMW의 일반적인 M 스포츠 모델들은 그냥 시내의 도로에서 잘 닦인 도로를 주행을 할 땐 승차감이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잘 닦인 도로를 진행해도 그냥 정말 이 도로가 완전히 평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그마한 도면의 상황도, 노면의 기울기도 운전자의 몸이 감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센서티브한, 그리고 좀 하드한 승차감을 갖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부모님께 등짝 맞기 딱 좋은 승차감입니다. 비남도 약간 컴포트한 승차감을 좋아해서 이 320i M 스포츠 같은 승차감이 좀 쉽지는 않아요. BMW라는 브랜드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취향은 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은 아닌데도 가끔 요 맛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시내에서 패들 시프트를 쓰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물론 고속으로 밟진 않았어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을 갑자기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서 RPM을 쭉쭉 올려 써봤는데요. 이 320i M 스포츠라는 모델은 바로 이런 차량인 겁니다. BMW는 어떤 차를 타도 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내가 3시리즈를 탄다는 것, 3시리즈라는 차를 내가 직접 골랐다는 거는 이런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차라는 걸 내가 알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전을 재밌게 즐겨줘야겠죠.
이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승차감이 딱딱하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딱딱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단단하면 뭐가 장점이냐, 뭐 등등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많은 승차감과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접지로 갑니다. 접지력.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인터스텔라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중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우주의 어떤 이치, 우주의 존재 이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에서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접지, 트랙션이에요. 차량의 많은 장비와 차량의 신기술들은 전부 다 이 트랙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개발됐어요. 서스펜션이 단단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이 트랙션을 더 잘 확보합니다. 커브를 돌며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 바퀴로 하중이 실리면서 안쪽 바퀴는 트랙션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단단한 서스펜션은 이 원심력 때문에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좀 덜 발생하게 해줍니다. 안쪽 바퀴에도 트랙션이 살아있어서 차량이 안전하게 커브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또 비남이 상식 하나 알려드렸죠. 어디 가서 이제 차에 대해 좀 있어 보이고 싶은 멘트를 하실 때는, 야, 자동차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다 모른다고 하겠죠. 뭐 엔진도 있고 미션도 있고 그러겠죠. 야,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랙션이야. 차의 모든 부품은 이 트랙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반 전문가의 느낌이 날 겁니다.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트랙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좀 단단한 걸 쓰는 거고, 휠도 인치를 큰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이어는 광폭을 쓰는 거고요. 네, 앞차가 조금 답답하면 이렇게 추월해서 가줍니다. 역시 이때도 가속을 할 땐 전륜 쪽이 조금 가벼워져요. 구동력이 전부 다 후륜으로 가고 무게중심도 뒤쪽으로 가니까 앞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후륜차는 이 맛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하는 느낌은 이 차가 물론 단단한 건 맞지만 이렇게 주행을 재밌게 하고 있다면 이 차가 단단한 걸 금방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BMW라는 브랜드에 애초에 재밌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게 이 차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이 차가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3 시리즈를 구입하시면서 럭셔리어 같은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건 당연히 시장의 트렌드가 점점 편안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 스포츠라는 모델을 사는 이유는 유독 이런 모델이, 이 세그먼트의 이 모델이 BMW가 아니면 이런 맛이 잘 안 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나오는 아반떼 N과 같은 고성능 모델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심지어 저렴하게까지도 한 차량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딱 한 대의 차를 사야 되고 예산이 이 정도 있으시다면 저는 당연히 3 시리즈를 추천드릴 겁니다. 저는 이런 차량의 헤리티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3 시리즈라는 모델이 출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세대를 거듭하다 지금 이 모델이 나오는 건데, 그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왜 이 차를 최고로 꼽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 차의 오너가 되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럭셔리. 자, 여기 자, 보셨죠? 아까 이 차량이 좀 단단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또 승차감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제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이고, 그리고 이 단단 서스펜션은 복원력이 좀 빠른 편입니다. 복원력이 좋아요. 그래서 몸이 좀 흔들릴만 하다가도 서스펜션이 빨리 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단단한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들은 장거리를 가실 때 허리는 조금 아플지는 몰라도 몸이 확실히 덜 피곤합니다. 보통 요철 하나 넘고 나면 이 출렁출렁하는 잔진동이 있기 마련인데, 그 잔진동들을 굉장히 빨리 해소를 해주는 게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의 특징이에요.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내내 느끼는 건, 노면 정보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조금 더 컴포트한 차를 타고 여기를 오면 이 도로가 이런 도로인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저는 오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왔어요. 이제 고속주행 코스 접어들어서 거기서 또 운행을 해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출력에 대해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델은 20i 엔진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운전했던 느낌은, 저는 이런 취향인가 봐요. 1 시리즈보다 이 3 시리즈가 운전이 더 편하네요. 후륜 취향인가 봐요. 차량의 거동이 1 시리즈보다 훨씬 더 3 시리즈가 민첩하고 즐거운 느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남은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시승기 하나 찍다가 뭐 얼마나 구경을 누리겠다고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벌써 고속주행 코스에 다 왔네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주행하면서 느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 재밌는 게 120i랑 엔진 소리가 달라요. 조금 더 스포티한 가르릉하는 소리를 내줍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차가 좀 가라앉아서 딱 달라붙어 가는 느낌입니다. 가속해 볼게요.
속도는 조금 더디게 올라갑니다. 감속하겠습니다. 이 감속의 느낌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시속 한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는 슬쩍슬쩍 뒤가 흘러요. 이 후륜구동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대교 위이기도 하고 바람을 맞아서 슬쩍슬쩍 뒤가 흘러요. 후륜 쪽이. 그게 조금 불안했지만 감속할 때의 느낌은 정말 촥 가라앉아서 쓰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차량에서 이런 제동력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괜찮게 잘 섭니다. 조금 더 주행을 해볼게요. 확실히 아주 고속이 아닌 이런 중반, 중고속 내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엔진의 출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 출력을 잘 받아주는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ZF 미션을 참 많이 타봤는데 유독 3 시리즈를 탈 때만 이 미션이 똑똑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좀 신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주행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3 시리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저야 이 차를 정말 수백 번을 타본 차기 때문에 느낌을 잘 알지만 이렇게 시승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촬영을 하는 건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차가 진짜 거침없네요. 성격이 나빠지겠는데 이 차 끌고 다니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차량 구입을 고민하실 때 적당히 있어 보이면서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도 뽐내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때 이 모델을 구입하시라고 할 거예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3 시리즈는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그리고 가격 대비 옵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이 재밌어요. 비남이 언제 이렇게 시승하는 거 보셨어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차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펀카의 정석, 펀카의 교과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차종이든 간에 그 해당 시대를 관통하는 차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제가 120i 때도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골프도 그런 차량이고 BMW에선 이 3 시리즈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는 다른 어떤 모델이 와서 비벼도 잘 안 비벼지는 거죠. 다른 모델이 와서 뭐 자기의 최신 기술과 운전의 즐거움과 막 이런 걸 얘기해도 이미 이 차가 갖고 있는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응 알았어 해봐 재롱 떨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깨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3 시리즈 아성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예요. 누구나 다 기본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본기.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차에 어떤 엔진을 갖다 놓든 어떤 세팅을 해놓든 간에 이 차가 기본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뭐 디젤 엔진은 참 병맛인데 가솔린은 타줄만 하다더라. 이런 거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차입니다. 차를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차가 320i든 318D든 간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 차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해요. 물론 BMW라고 해서 다 그런 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BMW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3 시리즈는 318i든 318D든 320i든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엔진 타입의 차를 타더라도 이 차 되게 재밌네 잘 만들었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 인정을 할 때 많은 대중들은 이 차를 갖고 잘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헤리티지가 점점 쌓이면 이 차는 나중에는 명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허리 아파. 허리가 아프네요. 이 차가 펑카라는 걸 떠나서 이 정도 차 그리고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은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살 수 있는 차는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으니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쟁쟁한 경쟁 모델로는 벤츠의 C클래스도 있고 아우디의 A4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마이너로 가면 제네시스 G70도 있고 살 수 있는 차가 진짜 많죠.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게 이 차가 좋고 안 좋고는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요. 요새 차는 다 좋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브랜드의 성향과 철학과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이 나랑 맞는가, 나의 생각과 부합하는가 등등을 많이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BMW는 이 색깔이 굉장히 확실한 브랜드여서 고객들이 오시면 다른 차를 보시기가 좀 어렵긴 해요. 저는 오늘 시승이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시승을 직접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승기를 보는 것과 실제 운전을 해보시는 건 정말 천지 차이가 있어요. 나름 차를 좀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시승하는 느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시승하는 느낌은 모두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차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전혀 다른 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늘 말씀드리는 게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이 차를 반드시 꼭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방지턱도 한 2개 넘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320i M 스포츠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